저희가 이 시간대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이 있죠.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들 그리고 대차 장고를 한편 살펴보는데 어제는 정말 다 쇼커버를 당해가지고 금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좀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저희 계장 공략엔 처음 나오셨습니다. 오현진 루체 인베스트먼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성훈 대표는 지금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종목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면은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파마 리서치를 들고 나왔는데, 자, 파마 리서치 하면은 리주난으로 많이 알고 네. 있고, 최근에 이제 TV 광고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하면은 의료 관광, 중국 관광객 수가 이제 코로나 이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관광객 수의 한 10% 정도가 의료 관광으로 지금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데, 리주라는 꼭 하겠죠, 시술을. 그렇죠. 네. 리주란이 근데 뭐 아픔을 못 참으시는 분들은 시술을 하다가 뛰쳐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네.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리주란 같은 경우에 더불어서 파마 리서치는 지금 리엔톡이라고 하는 보톡스를 출시를 또 했습니다. 이제 예. 보톡스 출시하는 기업들이 지금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하는 예, 모습들인데요. 톡시네. 예. 예, 그리고 일단 파마 리서치가 지금 어저께도 이제 반등폭을 좀 보이면서 정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지금 이제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상승폭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 2분기 유럽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장폭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초점으로 우리가 맞췄을 때는 일단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의 탑픽은 계속해서 파마 리서치를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을까. 네. 유럽은 관세와도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파마 리서치 리주란의 유럽 진출 초점을 맞춰보자. 자, 우리 오현진 팀장께서는 앞서 이제 공매도 오늘 하루 금지긴 하지만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어떤 점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일단 제주 반도체는 그 중저가 반도체 관련주로 좀 유명한 종목인데요. 네.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밝혔죠. 그래서 D램과 랜드 가격 한 최대 5% 정도까지 인상하겠다. 네. 실제로 수요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를 앞둔 이제 당기는 수요라고 하더라도 수요 개선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빠르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네. 중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수 부양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중국이 포커스를 두는 게 국내 내수 소비 촉진 정책이고 여기서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촉진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을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고 제주 반도체의 수익성도 같이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부분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주 반도체인데 맞아요. 그때 네네. 추억의 제주 반도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PC 반도체는 사실 전력을 많이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코드가 꽂혀 있으니까요. 근데 스마트폰은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좋은 기능이 들어가도 배터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역시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네. 동사의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견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통신 장비와 사물 인터넷향 장비도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G 스마트폰 보급이 좀 일반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반도체 칩을 하나로 묶어서 소형화를 구현하는 장비죠. MCP 칩이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전력도 날라갔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홈 IoT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의 부품이 꾸준하게 수요 증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또 기술적으로 많이 밀렸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열풍만 지나가면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오고요. 그렇게 될 땐 우리가 한 1년 전쯤이었나요? 제주 반도체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올랐던 맞습니다. 그때 그 테마들 저전력 필요하죠. 또 사물 인터넷이죠. 그 테마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또 공매도 금지라는 또 그런 재료도 있어서 제주 반도체 함께 리뷰를 했고요. 대차 잔고 어제 또 거래가 많이 됐던 이제 대차 잔고 상위 순위 한번 리포트를 보고 이 중에서 유의해야 될 종목 혹은 또 아니면 또 괜찮다는 종목 두 분의 전문가한테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여기는 그냥 대차, 기아차까지는 늘 쌓아두는 공식인데요. 어제 좀 특이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쪽을 갑자기 대차가 물론 20위권 안에 늘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또 많이 치고 올라왔었고요. 카카오와 또 카카오뱅크도 물론 카카오도 항상 있긴 했었습니다만 좀 상위권으로 올라왔고요. 하나오션은 조선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수급도 좋은데 이 늘 대차 장고의 하나오션도 지금 눈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좀 있습니다. 위로 가면 뭐 이스페타시스, 태양광의 하나솔루션까지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김성훈 팀장, 뭐 대차 장고 거래 많이 된 것들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혹은 유의해야 아니면은 이건 괜찮다. 어느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의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털리고 나면은 또 반등세가 좀 강할 종목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관세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무관하지만 JYP 엔터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예. 후사 쪽. 근데 네. 그렇죠. 근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주가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SM은 강하지만 이게 실적에 기인한 건데 JYP가 지난해 매출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는데 22년도까지 매출 성장률이 무려 60%까지를 계속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하락세, 매출에 대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장주의 지휘 역할이 SM으로 넘어가는 그런 네.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이 안 되는 자회사들 지금 처분한다는 소식이 어저께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몸집을 좀 줄이는 흐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연차 이제 그룹에서 엠믹스라고 하는 그룹인데 우리가 얼굴 3대장 하면 장카설이라고 해서 아이브의 장원영, 네. 뭐 에스파의 카리나, 엠믹스의 설윤인데 설윤이 포함된 인기 가속도를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JYP의 저력이 있는 한 최근에 이제 이런 주가 부진이 1분기에 일정 부분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올라간다면은 지금 저점 고점에서 30%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한알령에 대한 훈풍이 네. 일부 그래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JYP가 공매도에 의한 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또 이제 일단 엔터주들은 또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된다. 또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중국 같아요. 인사 방문도 하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알령 해제를. 네. 근데 JYP를 좀 보면 저도 좀 보는데 공매도 비중은 솔직히 크지는 않거든요. 제가 좀 띄워놨는데 뭐 실제 매매 비중은 10%도 안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지금 JYP에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 점은 되게 여기서 보시면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대차로 가보게 되면 대차는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 이 틈나서 오히려 JYP를 좀 공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유의 종목으로 꼽으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유의 종목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도 매크로 환경적으로는 네. 우리가 주가가 오를 만한 요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JYP 자, 우리 오현준 팀장께서는 앞서 이제 대차 거래 많고 또 잔고 많이 쌓인 종목 중에서 뭐 유의해야 되는 혹은 아니면 여기는 포인트를 한번 타점을 잡아도 된다.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십니까? 네, 유의 쪽으로 잡긴 했는데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은행주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악재는 이제 달고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획수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제 예상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 국내 금통위가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또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예대 마진과 이제 NIM 악화라는 부분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반등해서 종목군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주가 좀 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카카오뱅크가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는 밸류가 분명히 높죠. PER이 한 20배 정도 되는데 다른 은행주 PER은 뭐 5배, 6배 수준 움직이고 있고 배당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다른 은행주는 뭐 5%에서 많이 주면 7%까지는 주잖아요. 그래서 관점에서 은행주 대비 물론 성장성이 다른 은행주 대비 높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펀더멘털 부분에서는 매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또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대규모의 부양 정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금융권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좀 약간 쥐어짜는 형태로 좀 사회 공헌을 해라 좀 이런 압박들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이제 비단 카카오뱅크뿐만 문제가 금융주들. 아니라 네, 네. 4대 은행 지주에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또 소비자랑 가깝잖아요. 예. 그리고 저가에 대한 그
소액 대출이나 이런 비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압박을 했을 때 가장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금감원과 예보가 6월에 카카오뱅크 공동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의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견조한지를 검사를 합니다. 뭐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검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 은행주가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공매도 비중도 아직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20%를 거의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차 잔고 좀 쌓이는 것 부분, 특히 트럼프도 그렇게 금리를 기를 쓰고 낮추려고 하고요. 네, 한국은행도 다음 주에 아마 인하 가능성이 꽤 높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갑자기 높아졌어요. 갑자기 높아졌죠. 네네. 금융주들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실제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비단 금융주들 전체가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함께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이 거의 한 2%에서 3%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는 내수준 이대로 셀이요. 네. 예. 오현진 팀장은 평균 회계 원칙입니다. 아, 내수준 셀이요? 뉴욕은 아직도 내수준 것 같은데? 네, 셀이하고 뒤에 물음표를 아, 붙였기 물음표, 때문에 물음표. 네, 네, 셀이 네. 아니다라는 아니다. 뜻으로 제가 네, 들고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의 피난처, 네. 저 PBR 종목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워낙 이제 블랙먼데이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PBR 한 배 이하의 종목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PBR로 따진다면 2배 이하로 떨어졌고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 한 배 이하 수준에서 안 사면은 언제 살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조금 PBR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추경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음 주죠. 추경이 한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한 30조 정도로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PBR을 좀 주목해보고 내재 가치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관세에 대한 무관한 흐름에서 1분기 실적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추려봤는데 네. 최근에 이제 나이키도 강보합권에서 지금 오늘도 좀 많이 버텨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미국이요? 예, 네. 그래서 타이거 미국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6%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일단 ETF 섹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 정별 구간에서 내수주를 뽑아봤더니 유통주 쪽에서는 이마트 1분기 이제 이 매출 성장성에 대해서 오늘 레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건설주 가운데에서 그래도 원가율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HD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한국전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PBR이 0.3배고 PER이 2배예요. 그래서 1분기에 대해서 4조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 매물대 2만 원대 매물대를 펀턴천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전력은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수주 쪽을 계속해서 이제는 계속 뭐 홀딩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마트, HD 현산, 이제 이마트는 뭐 지금 전통적인 뭐 우리의 뭐 경기 방어주. 이마트, HD 현산도 아마 새로운 정권에서 경기 부양, 뭐 추경에 따라서 풀고 한전도 꼽으셨는데 한전에서 짧게 질문 하나만 던지면은 누가 되든요, 어떤 정권이 되든 전기요금 못 올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전? 뭐 전기요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번 정도 올렸는데 소리 소문 없이 저는 전기요금 그래요? 내고 있기 아, 때문에 예, 그거를 예, 파악을 예. 잘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안 올린 거죠. 안 그동안에 올린 많이 거죠. 이제 좀 네. 이 저점에서 있었어서.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원가가 좀 최근 들어서 유가도 싸졌고 했기 때문에 또 석탄도 쓴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마진율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안 하더라도 마진율에 대한 개선 흐름에서 한국전력이 이번에 계속해서 흑자 연속성은 있을 나온다.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추가적인 슈팅 정말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좋습니다. 한국전력까지 갔고요. 오현진 팀장, 평균 회계의 원칙 가볼까요? 네, 시장이 이제 급락할 때마다 항상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은 이제 오르내림의 등락이 있으니까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점이나 고점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 시점의 시장 위치가 싸냐 비싸냐 그렇죠. 이것만 알 수 있을 뿐인데 현재 위치는 분명히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PBR 0.8배라는 게 이제 코로나19 이후 이제 처음 맞닥뜨렸던 상황이라는 거죠.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 90일 관세 유예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급반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급락했던 그 위치에서 더 많이 빠지기는 힘들었다라고 봐요. 그만큼 PBR 0.8배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수의 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한 무릎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코로나19 같은 이제 금융위기 이런 부분, 코로나19나 금융위기는 이제 비자발적인 시장 급락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관세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시장 급락이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합의라든지 관세 관련된 완화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이 어제처럼 급작스러운 반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19나 금융위기보다는 이번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의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2300, PBR 0.8배는 정말 근본의 수치다. 시장이 한 번 또 이번에 확인을 해준 거기에도 의미를 좀 주셨고요. 네네. 지금 개장 상황 보도록 하면 역시 예측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5% 낙폭이 좀 훨씬 크고요.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은 약보합선인데 문제가 어제 약간 샀잖아요, 외국인들. 오늘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 500억 정도 순매도가 되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게 선물입니다. 어제는 만기일 때문에 좀 대거 나름 자체 환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5,500계약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쉽사리 마음을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종별로는 딱 뚜렷한 거 하나, 조선입니다. 조선, 그리고 오늘은 방사는 못 따라가고 로봇. 보면 조선 방사 로봇 중에서 셋 다 가거나 하나 가거나 둘만 가는데 오늘은 일단 시작은 조선과 로봇 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윤진 팀장, 오늘 뭐 시황도 뚜렷한 게 없어요. 늘 그렇듯이 조선은 그냥 우리 거니까 네네. 가고 있고 오늘 그냥 방산 쉬니까 로봇 가고 있고 이럴 때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장에 순응하고 조선을 일단 좀 담아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요? 조선만 그냥 필수 소비재처럼 갖고 가야 될까요? 어떤 좀 권력 좀 권해주고 싶습니까? 지금 조선주는 제 생각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요. 들고 있어요. 대차도 많이 써여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기주의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조선사와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조선사가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또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일부 조선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이미 현재 주가가 넘기고 있거나 근접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증권사에서도 이런 가격 부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요? 네, 네.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노린다면 조금 공격적인 전략일 수는 있지만 2차 전지주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제일 많이 빠진 게 또 2차 전지도 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수가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가 매수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보다 배터리 원가를 많이 떨궜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기차를 이전보다 싸게 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낮아졌을 때 수요는 충분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4680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진화된 배터리들이 나오면서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충전했을 때 한번 운행할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납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의 이 캐즘 구간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를 섹터도 저는 2차 전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그 2차 전지주 하면 전기차만 생각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UAM을 비롯해서 이전에는 2차 전지 수요가 적었거나 없었던 분야에 신규 수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인데 올해부터 휴머노이드형 2차 전지 공급 이슈가 저는 본격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했을 때 2차 전지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시황은 조선주를 어떤 주포인지 모르지만 그냥 무섭도록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네. 현대임스는 지금 상한가를 돌입할 것 같으니까 이런 형국도 일종의 뛰어들기를 누가 좀 원하고 있나요? 개인들이 오면 그냥 때리려고. 그리고 2차 전지 또 빼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게 와, 이거 더 떨어진다고? 조선은 더 오른다고? 이런 갈등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까요? 이 멘탈을? 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의 네. 초점이 어디냐인데 트레이딩을 정말 잘한다, 혹은 손절을 잡을 수 있다. 이렇다면 조선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달리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타 대회에 들어가자. 네, 맞습니다. 짧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타고 짧게 끊고 익절도 짧게 하고 이런 전략이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일 보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은 낙폭과대주를 편안하게 사놨다가 기다려서 수익을 보는 정시 게 매수. 네, 좀 더 네. 이제 정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은 낙폭과대주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네, 조선과 2차 전지주 봤고요. 앞서 김성훈 대표가 PBR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또 김성훈 대표는 살림남의 별칭을 또 갖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김성훈 대표를 좀 역공을 하자면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PBR이 지금 8배인데요. 좀 저 PBR 얘기해 주셨는데 삼양식품은 그러면은 8배면은 무조건 셀인가요? 이거 삼양식품은 우리 살림남으로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런 거죠. 그래도 성장성이 계속 유효하다면 네. 예, PBR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있다라면 네. 해외 매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확산체 파이를 늘릴 수 있다면 PBR에 대한 악재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삼양식품이 지금 미국 매출 비중이 한 28% 정도? 예, 해외 매출 비중 한 70% 넘는데 예. 근데 관세가 유예가 됐으니 그래도 해외 매출 비중 중에 미국 비중이 28%라는 삼양식품이 그래도 어저께 주가에 최근에 반등이 그런 이유에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신제품이 워낙 많이 지금 푸파퐁코리 맛도 요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치 보셨나요? 네네. 네. 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푸파퐁코리 푸파퐁코리도? 맛도. 네. 근데 이 가격 정가 최근 들어서 라면 가격 계속 인상했는데 네. 워낙에 불닭볶음면은 가격이 비쌌었거든요. 네. 그 인상을 안 해도 마진율이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실시가 된다면 100만 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포워드4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비싼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삼양식품 더불어서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음식료 업종들의 이 수급이 좋다 보니까 삼양식품에 들어갈 수급이 좀 확산이 됐다. 그 다음에 확산이 된 키 맞추기 다음에 삼양식품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이후에 삼양식품을 한 번 더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삼양식품 PBR 8배. 그 한때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공매도의 탑 1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 계속 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성훈 대표께서는 식품주의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식품주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